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버워치 중에 하나인 세이코의 터틀, 그중 킹 터틀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6105 복강 모델의 보급형을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리뷰들과 실사들을 보니까 제 취향은 6309 베이스가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 터틀도 갖고 있지만 킹 터틀이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델은 예전에 제가 디스했었던 모델인데 이렇게 리뷰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품번은 내수형이기 때문에 SBDY051 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모델의 리뷰는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킹 터틀도 기존의 터틀과 동일하게 과거 6309 모델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복강 모델이 6105 모델의 베이스를 둔 것과는 약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105의 디자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6305의 디자인을 선호하는데요. 기존의 터틀이 오리지널과 유사한 느낌이 다분했다면 이 모델은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터틀이라는 컨셉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인 다이얼을 보면 거북의 등껍질을 연상케 하는데요. 다이얼이 조금 조잡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톤 다운된 녹색 바탕과 잘 어울리고 과장하면 AP의 로얄로코 감성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실물을 본 모델이 아니어서 그린이라는 컬러에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 색상은 국산 만화 중에 녹색 전차 해모수 있잖아요. 딱 그 컬러감이랑 유사하게 느껴지고 별도로 썰레이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와플 다이얼이지만 심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살펴보면 기존 터틀과는 다르게 브러쉬된 스틸로 테두리를 마감해 주었는데요. 블링한 걸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각도에 따라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마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링과 다이얼의 컬러가 달라서인지 조금 더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6시 방향에는 마린마스터와 유사하게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초침의 컬러도 동일한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컬러가 사용되어서인지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보여지는데요.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5mm, 두께는 13mm, 러그는 22mm, 로그 투 러그는 46mm로 역시 짧은 로그 투 러그로 인해서 실측에 비해서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같은 브로바의 문워치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로고 투 로고가 긴 브로바 문워치와 의외로 비슷하게 보이는데 손목에 올려보면 확실히 터틀이 제 손목에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손목이 두껍지 않음에도 딱 적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케이스 사이즈에 주저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라스는 기존 하드렉스에서 사파이어 글라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내부 마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좀 더 나아진 점과 흠집이나 기타 충격에 자유로운 장점을 갖고 있지만 3시 방향에 위치한 애매한 사이클롭스가 단점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이클롭스에 대한 호불호는 없었는데 기존 토틀과 놓고 보면 상당히 거슬리게 되는데요. 디자인도 데이데이 창에 맞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불호로 느껴졌고 굳이 장점을 말한다면 다이얼이 좀 더 꽉 차 보인다는 점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 중에 가장 선호받는 부분인 베젤을 보면 알루미늄에서 세라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기존 토틀을 착용할 때 커스텀을 할까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베젤의 측면 디자인도 변경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커스텀으로 많이 선행되는 코인 엣지 베젤과도 다르면서 좀 더 터틀스러운 느낌이 풍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잠깐 리테이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국내에 수입된 터틀이 품절되기 전 네이버 최저가가 29만원이었던 점에서 보면 70만원 후반에 형성된 킹 터틀은 당연히 가성비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었는데 현재는 기존 터틀의 가격도 40만원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 킹 터틀도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모델은 40만원 후반에서 60만원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출시 때보다는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활무브가 그대로 탑재된 부분을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세라믹 베젤과 사파이어 글라스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기존 모델의 가격대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킹터틀을 좀 더 착용해 보고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베젤의 클립감은 빡빡하지 않으면서 경쾌한 액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였던 베젤과 인덱스의 정렬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베젤의 기준점을 12시에 두는 상태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기준점이 움직이게 되면 다른 부분의 정렬들이 흐트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리테일가가 상승한 만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번에 출시된 복강 모델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담으로 근래 출시된 유기마스 보급형 모델은 기대했던 것보다 애매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이즈는 작아지고 반대로 뚱뚱해진 베젤 때문에 밸런스가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번 6205 복강 모델에 얼굴 몰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추후에 나올 또 다른 알피니스트도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킹터틀을 보면 케이스백은 기존과 동일하게 스크류백이 사용되었고 무브먼트는 7S에서 핵기능과 수동관계가 추가돼 4136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계식 시계들이 긴 리저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는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는데요. 스와치의 동가격대 모델들이 80시간 혹은 70시간의 리저브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짧은지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동 방식을 좋아해서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긴 리저브에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야광하면 생각나는 브랜드인 만큼 인덱스에서 나오는 밝은 야광은 짧은 리저브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코의 킹터틀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정적으로 봤던 모델인데 금액을 떠나서 시계 자체로만 본다면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는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베젤의 측면 디자인은 신의 한 수라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